엄마, 보증일란에 도장 찍어줘.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오후 딸이 들고 온 건 이혼 서류였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35년 전 내가 작성했던 그 서류가 떠올랐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 엄마가 막아섰던 문, 그리고 4살 은지의 울음소리. 그때 나갔어야 했나? 참은 게 맞았나? 3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답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 선택이 딸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 한 여자가 35년 전 포기했던 이혼, 그리고 지금 이혼을 결심한 딸. 두 세대 여성의 선택이 교차하는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여자의 삶에서 참는다는 것은 희생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1장 딸이 들고 온 서류.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3시, 나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손주 준서를 데리러 온 지 벌써 10분째였다.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데도 빗물이 어깨를 적셔왔다. 가을비는 이렇게 차갑고 집요하다. 준서, 교실 정리 당번이라고 했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딸아이 은지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은지는 평일 낮에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회사에서 일하느라 늘 바쁜 아이였으니까. 여보세요, 은지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미의 본능이라는 게 이런 걸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숨소리마저 불안하게 들렸다.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어디야? 준서 데리러 학교 앞에 왔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귓가에 가득 찼다. 엄마, 나 친정 갈게. 응? 갑자기 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다. 42살이 된 딸아이가 갑자기 엄마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할 리 없었다. 게다가 이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큰일이 터졌다. 알았어. 조심히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응. 고마워, 엄마.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도 손끝만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민호 씨랑 또 싸웠나? 지난 몇 달간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손주를 데리러 갈 때마다 느껴지는 집안의 냉랭한 공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준서가 뛰어나왔다. 노란 우비를 입은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10살, 초등학교 3학년. 여전히 할머니 품이 좋은 나이였다. 준서야, 많이 기다렸지? 아니에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괜찮아. 손주의 가방을 받아들고 함께 우산 속으로 들어섰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 미역을 샀다. 은지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힘들 때면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이면 조금은 마음이 풀렸던 아이였다. 엄마, 이거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 20살 은지가 취업 준비하느라 지쳐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해 준서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쇠고기를 썰고 참기름에 볶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은지야, 괜찮겠지? 손을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에서 나가보니 은지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손에 든 하얀 봉투 하나. 왔니? 응, 엄마.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울었다는 증거였다. 42살 어른이 된 딸이 이렇게 울 일이 뭐가 있을까? 이리 와, 옷부터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다. 응.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다.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거실로 나온 은지는 소파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사이 테이블 위에 그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준서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그래.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은지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응. 나 이혼하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귀가 먹먹해졌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은 너무 무거웠다. 뭐라고? 이혼 서류야. 은지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A사 용지 몇 장.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딸의 이름 그리고 사위 민호 씨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보증일란에 엄마 도장 찍어줘야 해. 손이 떨렸다.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은지야, 엄마 더 이상 못 살겠어.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울음을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민호 씨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맞아. 같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 대화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도 이혼까지. 엄마는 모를 거야.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평생 참고 사셨잖아. 아빠가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참았잖아. 근데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내 인생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 참고 살았다. 그 말이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다. 딸이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을. 은지야, 그래도 준서 생각은 했어? 했지. 매일 생각해. 근데 엄마, 준서가 지금 행복할 것 같아? 싸우지 않아도. 냉랭한 부모 사이에서 자라는 게 더 나쁠 수도 있어. 할 말이 없었다. 은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민호 씨는 뭐래? 동의했어. 오히려 자기도 힘들었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정리하자고. 그래.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보증일란. 빈칸. 내 도장이 찍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35년 전 기억이 밀려왔다. 똑같은 서류, 똑같은 빈칸. 하지만 그때는 내 이름이 당사자란에 적혀 있었다. 1988년 12월. 나는 27이었다. 딸 은지는 4살이었다. 나도 이 서류를 작성했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결국 도장을 찍지 못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막혔다. 순이야, 내가 참으면 돼. 내 생각해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응?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아니야. 그냥.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은지야. 응?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도장은 내일 찍어줄게. 엄마도 반대하는 거야?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도 모르겠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냥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줘.
응?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친 얼굴이었다. 알았어.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그래. 미역국 먹어. 응.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은지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딸, 그 옆에 손주 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3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도 똑같았다.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4살 딸을 바라보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밤새 울었던 기억. 그때 나는 왜 가지 못했을까? 손을 뻗어 협탁 서랍을 열었다. 제일 아래 낡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35년간 숨겨둔 비밀이 들어 있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혼 서류, 엄마가 찢어버렸던 그 서류를 나는 버리지 못하고 몰래 주워 담았었다.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노랗게 바랜 종이, 바스러질 듯 연약한 촉감, 눈물이 흘렀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도 답을 모르겠어.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쓸쓸한 가을비. 나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35년 전 그날로 돌아갔다. 2장 35년 전 그날 밤. 1988년 12월 15일. 그날도 눈이 내렸다. 나는 27이었고 결혼한 지 5년째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하얀 눈송이가 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튼 상처가 빨갛게 올라와 있었다. 오늘은 안 오시겠지. 시계를 보니 밤 9시. 남편 철수 씨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요즘 들어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10시, 11시, 때로는 새벽까지. 엄마, 4살 은지가 내 치마를 잡아당겼다. 왜, 우리 공주? 아빠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은지 먼저 자야지? 아빠랑 같이 잘래. 마음이 아팠다. 아이는 아빠를 기다렸지만 나는 오히려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은지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삐걱 열렸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발소리.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왔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술 취한 남편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였다. 뭐? 철수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밥 먹었어요? 먹었어. 왜? 그럼 물이라도. 됐어. 고함이었다. 나는 움찔했다. 시끄러워. 가만히 좀 있어. 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올림픽 뉴스, 경제 뉴스,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들. 아, 네. 오늘 또 잘렸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일자리? 그래, 일자리. 망할 놈의 세상. 철수 씨는 지난 2년간 직장을 3번 옮겼다. 처음엔 작은 무역회사, 그 다음은 건설 현장, 이번엔 공장이었다. 그리고 또 잘렸다. 괜찮아요. 다른 데 알아보면. 알아봐? 뭘 알아봐? 철수 씨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뭘 안다고.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게 아니라. 닥쳐. 손이 날아왔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느껴졌다. 실제로 맞지는 않았지만 공포는 실제보다 더 컸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등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 망했어.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내 탓이라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울면 더 화를 낼 테니까 밥이나 제대로 해. 매일 먹는 게 똑같잖아.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왜 안 모셔? 좁아서. 방이 없잖아요. 핑계 대지 마. 당신이 싫은 거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기도 했으니까. 시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고졸 출신이 뭘 안다고 하시며 늘 무시했다. 철수 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일자리 잃은 게 내 탓이고, 돈이 없는 것도 내 탓이고, 인생이 꼬인 것도 다 내 탓이라고. 나는 벽에 기대서서 그 말들을 들었다. 아니, 듣는 척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또 이러고 사는구나. 그때였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니 방문 틈으로 4살 딸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었다. 무서움과 혼란이 가득한 눈빛.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은지야, 들어가 있어.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자.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철수 씨는 소파에 다시 쓰러져 잠들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남편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늦잠을 잤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은 늘 그랬다. 나는 은지에게 아침을 먹이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엄마 어디가? 금방 올게. 은지는 아빠랑 집에 있어. 같이 갈래? 안 돼. 엄마 혼자 다녀올게.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가슴을 저며왔다. 동사무소까지 걸어갔다. 20분 거리.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다. 이혼 서류 받으러 왔어요.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손이 떨렸다. 협의 이혼이세요? 네. 여기 작성하시고 배우자분 사인도 받아오셔야 해요. 서류를 받았다.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낯선 제목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서류를 펼쳤다. 이름을 적는 란. 주소. 본적지. 혼인신고일.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박순희. 내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배우자란에 박철수를 적었다. 이혼 사유. 뭐라고 써야 할까? 폭언? 무시? 아니면 그냥 성격 차이?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그냥 빈칸으로 두었다. 서류를 서랍 깊숙이 숨겼다. 아직 철수 씨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철수 씨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나는 여전히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마음속에 서류가 있다는 것.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수 씨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있었다. 야, 밥. 지금 차려드릴게요. 지금? 내가 언제 들어왔는데 지금? 미안해요.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철수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자 연예인이 나와 웃고 있었다. 저 여자는 저렇게 예쁜데 당신은 왜 그 꼴이야?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아줌마가 따로 없네. 가슴이 무너졌다. 27살. 아직 젊은 나이였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알 수 있었다. 피곤한 얼굴,
거친 손, 생기 없는 눈빛. 밥 먹어요. 이게 뭐야? 철수 씨가 반찬을 집었다가 내던졌다. 김치찌개? 또 김치찌개야? 죄송해요. 인연이 밥을 이따위로 해놨어? 그릇이 날아왔다.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졌다. 엄마. 은지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깨진 그릇 조각과 흩어진 음식을 보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은지야. 방으로 들어가.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은지가 내 다리를 꼭 껴안았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뚝 끊어지는 소리. 이제 됐어. 더는 못 참아. 다음 날 새벽 나는 가방을 쌌다. 은지의 옷까지, 내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리고 며칠 전 받아온 이혼 서류.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철수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금이야. 은지를 조심스럽게 깨웠다. 은지야, 일어나. 엄마. 졸려. 엄마랑 어디 갈 건데 일어나야 해. 어디가? 할머니 집. 할머니?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외할머니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렸다. 문고리가 잡히지 않았다.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며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5시에 누가 전화를 걸까? 심장이 쿵쾅거렸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순이야, 나다. 엄마였다. 엄마, 왜 이 시간에? 너 지금 어디 가려는 거냐?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웃 아줌마가 봤다더라. 내가 새벽에 가방 싸는 거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친정 간다고 했다며. 빌어먹을 아파트 옆집 아줌마였다. 늘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엄마, 나 못 살겠어요. 순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지금 집 나서면 안 된다. 왜요? 엄마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모르세요? 안다. 다 안다. 근데 내가 지금 나가면 어떡하려고? 친정에서 얼마나 있을 건데?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거 아니냐? 할 말이 없었다. 은지도 데리고 갈 거예요. 미쳤구나. 4살짜리 애를 데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려고? 일하면 되잖아요. 일? 무슨 일? 너 고졸이잖아.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1988년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더군다나 고졸 학력에 경력도 없는 여자가. 엄마는 내가 계속 참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철수 저 새끼가 잘못했다. 내가 가서 한 소리 할게. 근데 너는 안 돼. 넌 그냥 견뎌야 해.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순이야, 엄마 말 들어. 이혼하면 너만 힘들어. 은지도 불쌍해지고 이혼녀는 세상이 더 차갑게 대해. 알겠니? 네. 가방 풀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곧 갈게.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다. 엄마 안 가? 은지가 물었다. 응, 안 가. 왜? 할머니가 다음에 가래. 아, 은지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다. 나는 가방을 다시 방으로 가져갔다. 옷을 꺼내 정리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찢어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찢지 못했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나에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1시간 후 엄마가 집에 왔다. 철수 씨를 불러내 한바탕 꾸짖었다. 처음엔 이유도 모르고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이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 똑바로 해. 순이 2년 내가 키운 건데 내가 함부로 대하면 못 써. 죄송합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술이 깬 상태의 남편은 언제나 이렇게 순했다. 엄마가 돌아가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철수 씨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1달 후에도 2달 후에도 나는 참았다. 견뎠다. 그리고 살았다. 35년이 그렇게 흘렀다. 3장 엄마가 막아선 문. 현재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옆방에서 은지와 준서가 자고 있었다. 35년 전 그날 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나간 일인데도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나는 왜 나가지 못했을까? 엄마 때문이었다. 돈이 없어서였다. 세상이 차가워서였다. 그리고 은지 때문이었다. 4살 은지의 그 눈빛. 엄마 어디가? 하고 물었던 그 목소리. 아빠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은지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글자들을 읽었다.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신청인 김은지, 이민호. 보증일란 빈칸. 도장을 찍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지는 말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엄마처럼. 나는 평생을 참고 살았다. 남편의 폭언도 무시도 술주정도 모두 견뎠다. 왜? 은지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은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 틀린 게 아니었다.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1988년 이혼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건 정말로 지옥 같은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2025년 여자들도 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많고 이혼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세상. 은지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나에겐 없었던 선택권. 그럼 나는 은지를 지지해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밀려왔다. 준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가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은지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 집안일하고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감당했잖아. 하지만 그건 지옥이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다.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이웃 눈치, 모든 사람의 시선을 견디며 살았다. 은지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혼을 지지하는 게 맞을까? 머리가 아팠다.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이 회색에서 서서히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엄마였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꼭 잡고 계셨다. 순이야, 내 엄마. 엄마가 미안하다. 뭐가요? 내가 나가지 못하게 막은 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잘못이다. 용서해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틀렸어.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눈을 감으셨다. 나는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다. 한참을 울었다. 용서하라고 했지만 나는 뭘 용서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최선이었을 테니까. 그저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 가부장적 사회, 여성을 억압하던 시대, 선택권을 주지 않았던 세상.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다. 엄마,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마음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오전 8시, 은지가 일어났다.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나왔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생각 많이 하셨구나. 그래.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나는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계란 후라이, 토스트, 우유. 은지는 천천히 토스트를 씹으며 물었다. 엄마, 도장은? 은지야. 나는 말을 끊었다. 엄마가 말 좀 해도 될까? 네. 엄마도 한번 이혼하려고 했었어. 은지의 손이 멈췄다. 토스트를 든 채로 나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내가 4살 때 엄마가 이혼 서류 작성했었어. 진짜요? 응. 가방도 쌌어. 너 데리고 나가려고. 은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왜 안 나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막으셨어. 그리고 엄마도 용기가 없었어.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럼 후회하세요? 그때 나가지 못한 거?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정답은 없었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다. 가끔은 후회해. 그때 나갔으면 어땠을까? 더 행복했을까 하고. 근데 또 가끔은 잘한 것 같기도 해. 너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으니까. 엄마, 은지야, 엄마는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하라고 해야 할지, 참으라고 해야 할지. 엄마는 참으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너한테 엄마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없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말이야, 은지야. 네. 정말 확실해? 이혼이 답이라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민호 씨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고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독이에요. 준서는 그것 때문에 더 고민했어요. 근데 엄마, 준서가 지금 행복해 보여요? 할 말이 없었다. 준서는 요즘 말이 없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다. 부모의 냉랭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아이였다. 준서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다는 거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요.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엄마 원망한 적 없어요. 은지가 갑자기 말했다. 뭐?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지 않은 거, 저 때문에 참고 사신 거, 어릴 땐 몰랐지만 크면서 다 알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해. 아니에요. 고마웠어요. 엄마가 희생해 주신 거. 근데 엄마,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저는 엄마처럼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야. 나쁜 게 아니에요? 응. 나쁜 게 아니야. 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내가 선택해. 엄마 선택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돼. 은지가 울기 시작했다. 42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다. 고마워요, 엄마. 나도 같이 울었다. 62세와 42세.
두세대 여자가 식탁에 앉아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점심 무렵 은지의 남편 민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장모님, 제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응, 그래요. 1시간 후 민호 씨가 도착했다. 마른 얼굴, 초췌한 모습,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민호 씨는 은지를 보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은지야. 왜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말 없어요. 제발.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가 잠깐 나가 있을게. 둘이 얘기해. 엄마, 괜찮아. 밖으로 나가 베란다에 섰다. 문을 닫았지만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은지야, 나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나도 힘들었어. 말은 못했지만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창피했어. 나 실직했잖아. 남자가 돈 못 버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은지야, 나 상담받고 있어. 우울증 치료. 지금? 응. 2달 전부터 약도 먹고.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너한테 더 부담될까봐.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민호 씨, 응,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요. 이혼 말고? 네, 이혼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못 살아요. 서로 너무 지쳤어요. 알았어. 민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 준서는 볼 수 있지? 당연하죠. 주말마다 만나요. 고마워. 나는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구나. 이혼이 아니라 별거. 완전히 끝이 아니라 잠깐의 휴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35년 전에는 없었던 선택지. 저녁 무렵 민호 씨가 돌아갔다. 은지와 나는 다시 식탁에 앉았다. 준서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엄마, 저 이혼은 안 할 것 같아요. 응? 일단 별거 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민호 씨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좀 쉬고 싶고,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은지가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거 찢어야겠다. 기다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거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왜요? 그냥 보관용으로. 은지가 빙긋 웃었다. 엄마도 그랬죠? 찢지 못하고 가지고 계셨죠? 응. 엄마, 보여줄 수 있어요? 엄마의 서류.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제일 아래 상자. 그 안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 테이프로 붙여놓은 35년 전의 이혼 서류. 거실로 나가 은지에게 보여줬다. 이게. 은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 테이프 자국. 엄마가 찢었던 흔적. 엄마. 엄마도 너처럼 이 서류를 앞에 두고 고민했어. 찢을까, 간직할까? 그래서 간직하셨구나. 응. 이게 엄마의 선택권이었으니까. 비록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은지가 자기 서류와 내 서류를 나란히 놓았다. 35년의 시간 차이. 하지만 담긴 고민은 똑같았다. 엄마, 우리 이거 같이 보관해요. 응? 엄마 거랑 제 거 같이. 왜? 우리의 선택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엄마는 참기를 선택하셨고 저는 거리두기를 선택했어요. 둘 다 나름의 용기잖아요. 눈물이 났다. 그래, 같이 보관하자. 우리는 두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35년의 간격. 하지만 같은 무게. 사장 딸이 모르는 35년. 일주일이 지났다.
은지는 자기 아파트로 돌아갔다. 민호 씨는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별거의 시작이었다. 준서는 주중엔 엄마랑 주말엔 아빠를 만나기로 했다. 할머니, 나 이제 엄마 아빠 따로 만나는 거야? 응. 왜? 엄마 아빠가 잠깐 떨어져 있기로 하셨대. 헤어지는 거야? 10살 아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아니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야. 그럼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모르겠어, 준서야. 근데 엄마 아빠는 둘 다 준서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친구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란아, 나야. 순이. 어머, 언니.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새 무슨 일 있어? 나는 은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혼 서류, 별거 결정, 그리고 35년 전 내 이야기까지. 미란 씨는 조용히 들었다. 언니, 그때 나갔어야지. 뭐? 1988년. 언니가 이혼 서류 작성했을 때. 그때 나갔어야 했어. 가슴이 철렁했다. 미란아, 미안,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10년 전에 이혼했잖아. 늦게라도 해서 다행이야. 지금 혼자 사는데 너무 좋아. 정말? 응.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살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해. 아니, 그것보다 훨씬 자유로워. 미란 씨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나 요즘 등산 다녀. 등산 동호회 들어갔거든. 거기서 남자들도 만나고. 남자? 애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친구로. 60 넘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좋겠다. 언니도 해. 이혼. 미란아, 나 이제 60 넘었어. 그래서 60이면 앞으로 20년은 더 살잖아. 그 20년을 지금처럼 살 거야? 할 말이 없었다. 언니, 철수 씨 지금도 술 마셔? 가끔. 가끔이 아니라 자주지. 언니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여전히 참고 사는 거. 눈물이 핑 돌았다. 미란아,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갈 데도 없고. 언니 집은? 언니 명의잖아. 응, 그건 그런데. 그럼 철수 씨 내보내. 왜 언니가 나가? 그게 어떻게 쉽게. 쉬운 거 없어. 근데 안 하면 후회해. 나처럼 10년 늦게 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다. 미란 씨 말이 맞을까? 나도 이혼해야 할까? 아니, 이제 와서? 다음 날 오후 나는 남편 철수 씨와 마주 앉았다. 왜 그래? 철수 씨가 물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다. 당신,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철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뭔 소리야? 계속 이렇게 살면 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철수 씨의 눈이 커졌다. 내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 순이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35년 동안 참았어요. 은지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은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나는 그걸 다 참았어요. 은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가 언제. 부인하지 마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철수 씨는 입을 다물었다. 근데 이제는 은지도 컸고 나도 나이 들었어요. 앞으로 20년을 이렇게 살 순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그 질문에 나는 답을 못했다. 이혼? 정말로?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는 바뀌어야 해요. 철수 씨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뜻밖의 말이었다. 뭐? 내가 못났어. 알아. 철수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도 알아. 내가 당신한테 못했다는 거. 근데 나도 힘들었어. 돈 못 벌고 집안 책임 못하고 남자로서 자존심 상했어. 그래도 나한테 화풀이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알아. 알아. 철수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순이야, 나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 응? 당뇨 심해졌어. 의사가 관리 안 하면 합병증 온대. 가슴이 철렁했다. 언제부터? 3달 전부터. 당신한테 말 안 했어. 걱정할까봐. 침묵이 흘렀다.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병원은 잘 다녀요? 응. 약도 먹고. 그래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순이야. 네. 나 변할게. 술도 끊고 당신한테 잘할게. 제발 나 좀 봐줘.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을 들으니 더 답답했다.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평생을 그 말에 묶여 살았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은지, 철수 씨, 준서. 그들을 위해 나는 나를 지워왔다. 당신,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했죠? 응.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 눈치 안 보고,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당신 정말 변해야 해요. 술 끊고, 나 존중하고. 알았어. 할게. 진짜요? 응. 진짜야. 나는 철수 씨를 바라봤다. 65세가 된 남편.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한때는 미웠다. 증오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불쌍했다. 이 사람도 피해자일지 모른다. 가부장제 사회가 남자에게 씌운 무게. 가장이라는 짐.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 우리 모두 피해자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당신,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 줘요. 뭘? 우리 관계. 이대로 갈지, 바꿀지, 아니면 끝낼지. 철수 씨의 얼굴이 하얘졌다. 순이야.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그날 밤 은지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저예요. 응, 은지야. 잘 지내? 네. 엄마는요? 엄마도 잘 지내. 엄마 목소리가 다른데. 무슨 일 있어요? 역시 내 딸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했어. 뭐라고요? 변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전화 너머로 은지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진짜요? 응. 우와. 대박. 은지가 웃었다. 엄마, 멋있어요. 멋있긴. 무서워 죽겠어. 그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35년 만에. 그러게. 엄마, 이제 엄마도 선택하는 거예요. 엄마만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응, 그런가 봐. 엄마, 전 엄마 어떤 선택하셔도 지지할게요. 고마워, 은지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62세. 늦은 나이. 하지만 미란 씨 말처럼 앞으로 20년은 더 남았다. 그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내가 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5장 서랍 속의 진실. 일주일이 흘렀다. 철수 씨는 정말로 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술을 끊었다. 집안일을 도왔다. 말투도 부드러워졌다. 순이야,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된장찌개. 알았어. 내가 재료 사올게. 철수 씨가 마트에 다녀왔다. 된장, 두부, 호박, 감자. 저녁을 같이 먹으며 철수 씨가 물었다. 맛있어? 응. 나 잘하고 있는 거지?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뭐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요? 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무서워서. 뭐가? 당신이 날 떠날까봐. 가슴이 답답했다. 당신은 날 떠날까봐 무서워서 잘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어. 근데 진심으로 미안하기도 해. 그래요? 응. 순이야, 나 당신한테 정말 못했어. 알아.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나이 들고 나니까 후회돼. 왜 그렇게 살았나? 왜 당신한테 그렇게 못했나?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텐데. 근데 이미 늦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미 늦었어요. 그럼 용서 못해?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3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아요?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일주일 잘한다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지. 나도 당신이 변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기회를 줄 수는 있어?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한 달만 지켜볼게요. 한 달? 네. 한 달 동안 정말 변했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알았어.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옛날 서랍을 정리했다. 35년간 모아둔 것들. 은지의 유치원 그림, 가족사진, 낡은 편지들. 그리고 제일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뭐였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엄마의 필체였다. 순이에게. 심장이 쿵 떨어졌다. 이 편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였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펼쳤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이 편지를 쓴다. 1988년 그날, 내가 이혼하려던 날. 엄마가 막았지. 엄마는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믿었어. 정말로 그랬어. 그 시대에 이혼녀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건 지옥이었거든.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모르지? 엄마도 이혼했었어. 내 아버지랑. 너 5살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엄마는 너를 데리고 나왔어. 혼자 살았지. 근데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일자리는 없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혼녀 자식이라고 너를 놀리는 애들도 있었어. 결국 엄마는 2년 후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갔어. 너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키우려고. 그 후로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다 참았어.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싶지 않았어. 근데 결국 너도 엄마랑 똑같은 삶을 살게 했구나. 그게 엄마의 죄야. 순이야, 엄마가 틀렸어.
여자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참는 게 답이 아니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거야. 여자도 일하고 혼자 살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 그때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후회 없이. 그리고 은지한테도 말해줘.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여자는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고.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도 이혼했었다고? 평생 몰랐던 사실이었다. 엄마도 나처럼 고통받았다. 엄마도 선택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평생을 참았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여자의 고통. 할머니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크게 운 적이 없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여자는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고.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선택? 나는 지금까지 선택한 적이 있었나?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아이도 낳아야 한다고 해서 집안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모든 게 정해져 있었다. 내 선택은 없었다. 아니, 있었다. 35년 전 이혼 서류를 작성했을 때 그게 내 유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서랍에서 35년 전 찢어진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엄마의 편지를 나란히 놓았다. 2개의 종이. 하나는 내 과거의 선택, 하나는 엄마의 후회. 은지에게 보여줘야겠다. 이 편지를 은지가 알아야 한다. 세대에 걸친 여자의 이야기를. 다음 날 은지를 집으로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 보여줄 게 있어. 나는 엄마의 편지를 은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야. 엄마한테. 은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서 눈이 점점 커졌다. 할머니가 이혼했었다고요? 응. 엄마도 처음 알았어. 그럼 할머니도 엄마도 그리고 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응. 우리 세대가 다 똑같았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까지. 그러게. 엄마도 충격이었어. 은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우리 이거 끊어야 해요. 뭘? 이 고리.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나로 이어지는 고통의 고리. 어떻게? 제가 끊을게요. 은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엄마는 참았지만 저는 선택했잖아요. 별거를.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 그리고 엄마도 선택하세요. 엄마가? 네. 엄마도 이제 선택할 때가 됐어요. 아빠랑 계속 살 건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는 변하셨어요? 노력은 하는 것 같아. 진심으로요? 모르겠어. 무서워서 잘하는 건지, 정말 후회해서 잘하는 건지.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응? 엄마가 행복한가예요. 아빠가 변했든 안 변했든 엄마가 행복하면 같이 사는 거고 불행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명확해서 놀랐다. 그렇게 간단한 거야? 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죠. 은지가 웃었다. 엄마, 외할머니가 마지막 메시지 남기셨잖아요. 여자는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고. 응. 그럼 이제 선택하세요. 엄마의 행복을. 눈물이 났다.
고마워, 은지야.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용기를.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62세 엄마와 42세 딸. 세대에 걸친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철수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거실로 나가니 철수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보, 응? 우리 얘기 좀 해요. 철수 씨는 텔레비전을 끄고 나를 바라봤다. 무슨 얘기? 나 결정했어요.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뭘? 우리 관계요. 이혼 하자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일단은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첫째, 술 절대 안 마셔요. 둘째, 나한테 소리 지르거나 무시하는 말 절대 안 해요. 셋째, 집안일 같이 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 할게. 그리고 마지막. 뭐? 나도 내 인생 살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도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 거예요. 당신 눈치 안 보고. 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렇게 해. 진짜요? 응.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미안해, 순이야. 진심으로. 철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거친 손, 늙은 손. 한때는 이 손이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남자의 손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제대로. 그래요.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아, 나야. 언니, 어떻게 됐어? 아빠한테 조건 걸었어. 오, 대박.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기회 주기로 했어. 근데 나도 내 인생 살기로 했어. 잘했어, 언니. 미란 씨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다. 미란아, 나 등산 동호회 들어가도 돼? 당연하지. 언제 갈래? 이번 주말. 좋아. 내가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다. 62세. 처음으로 시작하는 내 취미.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6장 사위의 고백. 주말이 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등산 동호회에 참여했다. 미란 씨가 데리러 와서 같이 북한산으로 향했다. 언니, 긴장돼? 응. 이런 거 처음이야. 괜찮아.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등산로 입구에 20명 정도 모여 있었다.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안녕하세요. 저 박순이라고 합니다. 어머, 순이 씨? 미란 씨가 얘기 많이 했어요. 반가워요.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올랐다.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다. 신선한 공기, 새소리,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순이 씨,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정상에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감탄이 나왔다. 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런 기분이 있었구나. 6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 하산 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작년에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한 60대 여성이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맞아요. 저도요.
다른 여성도 동의했다. 저는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났는데 솔직히 홀가분했어요. 평생 눈치 보며 살았거든요. 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억압받았던 결혼 생활, 참았던 세월, 그리고 이제 찾은 자유.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순희 씨는요? 결혼하셨어요? 네. 35년째. 남편분은 어떠세요? 요즘은 나아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되세요? 한 여성이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평생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남편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변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우와, 대단하시네요. 62세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내가 용기를 냈구나.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였다. 철수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등산. 등산? 누구랑? 친구들이랑. 그래. 철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캐묻고 따졌을 텐데.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내가 시켜놨어. 중국집. 테이블 위에 짜장면과 탕수육이 놓여 있었다. 고마워요.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재밌었어? 응. 생각보다 훨씬. 다행이다. 다음 주에도 가? 아마도. 그래. 좋아 보여. 철수 씨가 빙긋 웃었다. 변화는 천천히 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민호 씨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나를? 네. 할 얘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지한 것 같아요. 알았어. 언제? 내일 괜찮으세요? 응. 다음 날 오후 민호 씨가 집에 왔다.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다. 얼굴색도 안 좋았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 나는 차를 한 잔 건넸다. 고맙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을 차만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6개월 전에. 알고 있어요. 은지한테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민호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장모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가장으로서. 근데 자꾸 실패했어요. 실직하고 나니까 제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말에 나는 철수 씨가 떠올랐다. 35년 전 사업 실패 후 술로 도망쳤던 남편. 그때 남편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민호 씨, 네. 남자의 가치는 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됨이죠.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민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은지한테 짐이 됐어요.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짜증만 냈어요. 알아요. 은지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남편이면 저도 떠났을 거예요. 근데 장모님, 저 변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민호 씨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상담받고, 약 먹고, 구직 활동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작은 회사지만 면접 제의가 왔어요. 잘 됐네요. 은지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순 없어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서는 볼 수 있겠죠? 아빠 자격도 없나요? 가슴이 무너졌다. 이 남자도 피해자였다. 가장이어야 한다는 압박,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무,
그걸 못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 철수 씨처럼, 우리 시대 모든 남자들처럼. 민호 씨, 네, 당연히 볼 수 있어요. 준서는 당신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민호 씨,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네, 당신이 정말 변하고 싶다면 은지한테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지켜보는 중이에요. 장인어른도 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응,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민호 씨가 빙긋 웃었다. 그럼 저도 희망이 있겠네요. 장인어른도 변하실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나도 웃음이 났다. 그래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호 씨가 돌아가고 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남자들도 피해자였다. 가부장제가 여자만 억압한 게 아니었다. 남자에게도 무거운 짐을 씌웠다. 가장이어야 한다. 강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남자들은 무너졌다. 술로 도망가거나 폭력으로 표출하거나 아니면 민호 씨처럼 우울증에 빠졌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가 되어도 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였다. 변할 것인가, 그대로 살 것인가. 저녁 무렵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지야, 민호 씨 만났어. 어땠어요? 진심인 것 같더라.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래요? 은지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엄마 생각엔 말이야. 민호 씨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좋을 것 같아. 엄마,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생각이야.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 너희 아빠처럼. 아빠가 변하셨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은 하셔. 처음으로. 은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다. 7장 3개의 도장. 한 달이 지났다. 철수 씨는 약속을 지켰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집안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의심했다. 언제까지 갈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됐다. 순이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정해요. 그럼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 당신이? 응. 유튜브 보고 배웠어. 67세 남편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다.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다. 하지만 고마웠다. 맛있어요. 진짜? 나 잘한 거야? 철수 씨가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배울 수 있구나. 67세에도.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민호 씨랑 다시 시작해 볼래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진짜? 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민호 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상담도 꾸준히 받고 이번에 작은 회사에 취직도 됐어요. 그리고 뭐보다 준서한테 잘해줘요. 주말마다 만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좋은 아빠가 됐어요. 다행이다. 엄마, 이상한 게요. 응? 별거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더라고요. 민호 씨의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거리를 두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같이 살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나는 웃음이 났다. 은지야, 넌 정말 현명해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엄마는요? 아빠랑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엄마도 계속해 볼 거야. 진짜요? 응. 완벽하진 않지만 너희 아빠 변했어. 진짜로. 67세에도 사람은 변할 수 있더라. 은지가 웃었다. 그럼 우리 다 해피엔딩인 건가요? 해피엔딩이라기보단 새로운 시작? 그것도 좋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주말 온 가족이 모였다. 나, 철수 씨, 은지, 민호 씨, 그리고 준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철수 씨가 만든 불고기, 내가 만든 잡채, 은지가 사온 케이크.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준서가 신기한 듯 물었다. 응. 할아버지 요즘 요리 배우세요. 우와, 대박. 준서의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준서. 다음에 같이 해보자. 철수 씨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지와 민호 씨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어색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다. 장인어른 저 다시 취직했습니다. 민호 씨가 말했다. 그래, 잘 됐구나.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가족 잘 챙기고. 네, 이번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다. 저녁을 먹고 은지가 부엌으로 와서 나를 도왔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그런가?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엄마 인생 사시는 것 같아요. 응. 62년 만에 처음으로. 늦지 않았어요.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아빠를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은지를 바라봤다. 완전히 용서했느냐고? 네. 아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직도 아파. 35년이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야. 가끔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때 일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 그런데 왜 계속 같이 사세요? 글쎄,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 같아.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앞으로 나아갈 순 있더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 너희 아빠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완벽하진 않지만.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멋있어요. 뭐가? 그렇게 현명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게. 저 같았으면 끝까지 화내고 원망했을 거예요. 엄마도 한때 그랬어. 근데 원망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 차라리 놓아주는 게 나를 위한 거였어. 놓아준다는 게. 용서는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래, 정확해. 은지가 나를 껴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거실로 돌아가니 준서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해주세요. 무슨 얘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어떻게 만났는지요. 나는 철수 씨를 바라봤다. 철수 씨도 나를 바라봤다.
그거야. 엄청 오래전 일이야. 철수 씨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26, 할머니가 23이었어. 중매로 만났지. 중매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소개해 주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 그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준서의 질문에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처음엔 아니었어. 내가 대답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 사랑은 한 번에 오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쌓이는 것도 있어. 그럼 지금은 사랑해요? 준서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 나는 철수 씨를 바라봤다. 철수 씨도 나를 바라봤다. 응, 지금은 나도.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들렸다. 저녁 늦게 모두가 돌아가고 집에 나와 철수 씨만 남았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순이야. 응? 오늘 고마웠어. 뭐가? 준서 앞에서 나를 세워줘서. 별 말씀을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못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변하고 싶어? 진짜야. 알아요. 믿어줘? 노력 중인 건 믿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그래요. 나도 지켜볼게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불편하지만 나쁘지 않은 침묵이었다. 순이야,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뭐? 당신,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반반이에요. 반반? 후회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당신 때문에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은지를 낳은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변하려고 노력하는 당신을 보면 완전히 후회는 아닌 것 같아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근데 당신, 응? 만약 다음에 또 술 마시거나 나한테 소리 지르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알아. 진심이에요.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35년 전 찢어진 이혼 서류, 엄마의 편지, 그리고 은지의 이혼 서류. 3장의 종이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3대의 여자, 3가지 선택. 할머니는 이혼했다가 돌아갔다. 나는 이혼하려다가 참았다. 은지는 별거 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모두 다른 선택이었지만 같은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은지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편지를 남기신 것처럼 엄마도 너한테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야. 35년 전 엄마는 4살 너를 앞에 두고 선택하지 못했어. 그게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엄마와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게 너에게는 옳은 길이야. 여자는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그게 무슨 뜻인지.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야. 오늘은 어떻게 살까? 누구와 함께 할까? 무엇을 할까? 엄마는 오늘 아빠와 함께 사는 걸 선택했어. 내일은? 모르겠어. 그때 가서 또 선택할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그리고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후회 없이 살아. 우리 딸,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언젠가 은지에게 줄 것이다. 아니면 은지가 또 힘들어할 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이 편지가 은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62세. 아직 늦지 않았다.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 것이다. 8장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3개월 후, 봄,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다. 나는 미란 씨와 함께 북한산을 오르고 있었다. 이제는 익숙한 코스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다녔으니까. 언니,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그래? 응. 훨씬 밝아 보여. 미란아 덕분이야. 나 데리고 나와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 언니가 스스로 선택한 거지.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구나. 62세가 아니라 62년의 경험을 가진 나. 이제 시작이었다. 하산 후 집에 돌아오니 철수 씨가 부엌에 있었다. 왔어? 응. 뭐해요? 점심 준비하고 있어. 김치찌개.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 쉬어. 나는 소파에 앉아 철수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67세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젓는 모습.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철수 씨는 짜증을 냈고 나도 화가 났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이제 우리는 대화했다. 왜 화났어? 이러이러해서.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간단한 대화였지만 35년간 없었던 것이었다. 점심을 먹으며 철수 씨가 말했다. 순이야, 나 병원 검진 받았어. 응?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졌대. 의사가 칭찬했어. 잘 됐네요. 당신이 식단 관리해준 덕분이야.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당신이 노력한 거지. 아니야.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요. 응. 당신이랑 오래 살고 싶거든. 철수 씨가 빙긋 웃었다. 나도 웃었다. 오후에 은지가 준서를 데리고 왔다. 엄마. 어머 왔니? 할머니. 준서가 달려와 안겼다. 준서 많이 컸네. 저 이제 4학년이에요. 그래. 우리 준서 벌써 4학년이나. 은지는 밝아 보였다. 예전에 지친 얼굴은 사라지고 생기가 넘쳤다. 엄마, 요즘 어때? 좋아. 민호 씨랑 다시 같이 살기 시작했어. 진짜?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준서가 너무 좋아해. 준서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아빠가 이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아빠가 요리도 해줘요. 우와, 대단한데? 할아버지처럼요. 준서가 철수 씨를 보며 웃었다. 철수 씨도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준서야, 할아버지랑 오늘 같이 요리할까? 좋아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은지와 나는 거실에 앉았다. 엄마, 정말 잘 사세요? 응. 완벽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아. 아빠 술 안 드세요? 3개월째 안 드셨어. 대박. 진짜 변하셨네. 응. 놀라워.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엄마가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민호 씨한테 기회를 안 줬을 거예요. 그래. 네.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구나.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 못해도 미래를 만들 수 있구나. 눈물이 핑 돌았다. 잘 생각했어. 엄마도 행복하세요? 응. 지금은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야. 오늘 행복한가?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살 건가? 그럼 오늘은? 그래. 행복해. 은지가 웃었다. 그럼 됐어요. 내일은 내일 또 선택하는 거고. 그래. 우리는 부엌을 바라봤다. 철수 씨와 준서가 함께 요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모습. 민호 씨도 곧 도착할 것이다. 퇴근 후 바로 온다고 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함께하는 시간. 저녁이 되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철수 씨와 준서가 만든 잡채, 내가 만든 불고기, 은지가 사온 샐러드, 민호 씨가 가져온 과일. 6 식구가 둘러앉았다. 자, 건배할까? 철수 씨가 물잔을 들었다. 뭐하러요?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감사해서. 모두가 잔을 들었다. 가족.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준서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가족 행복하죠? 응,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앞으로도? 미래는 알 수 없었다. 철수 씨가 다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은지와 민호 씨가 또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준서야. 네. 행복은 계속되는 게 아니야. 매일 만드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오늘 행복하면 오늘이 행복한 날이야. 내일은 내일 또 행복을 만들면 돼. 그럼 오늘은 정말 행복해. 준서가 환하게 웃었다. 저도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대화를 나눴다. 웃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도 있었고 어색한 침묵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완벽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함께 있었다. 저녁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다. 나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35년 전 찢어진 이혼 서류, 엄마의 편지, 은지의 이혼 서류, 그리고 내가 은지에게 쓴 편지. 4장의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세대의 여자, 4개의 선택, 모두 다른 길이었지만 같은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새로운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미래의 손녀에게 아직 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거야. 할머니는 62세에 처음으로 배웠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증조할머니는 이혼했다가 돌아갔어. 할머니는 이혼하려다가 참았어. 너의 엄마는 별거했다가 다시 시작했어. 우리 모두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모두 옳았어.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세상이 더 많이 바뀌었겠지.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졌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야. 선택은 쉽지 않다는 것.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도 괜찮아. 선택하는 게 참는 것보다 낫거든. 후회할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선택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머니는 응원할 거야. 하늘에서 사랑한다. 미래의 손녀야. 증조할머니 박순이가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4개의 편지를 함께 묶었다. 세대가 아니라 4대로 이어지는 편지. 언젠가 은지가 딸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전해질 편지. 나는 묶음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거실로 나가니 철수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앉아요?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왜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나는 옆에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순이야. 응?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 평생 못난 남편이었어. 알아. 근데 남은 인생은 잘하고 싶어. 그래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 말에 나는 철수 씨를 바라봤다. 67세 남편.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한때는 미웠던 사람. 지금은 미운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늙어가는 사람. 나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철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손을 잡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함께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62세, 35년을 참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하며 살 것이다. 매일매일. 오늘도 나는 선택했다. 철수 씨와 함께 있기를. 내일은 모르겠다. 그때 가서 또 선택할 것이다. 그게 자유였다. 에필로그. 2025년 10월. 은지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엄마, 나 둘째 가졌어. 진짜? 축하해. 이번엔 딸이래. 딸. 가슴이 뭉클했다. 그럼 네 대째 여자네. 응. 신기하죠? 이름은 지었어? 아직. 엄마가 지어줄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선아. 선아. 선택할 선자. 선아. 좋다. 선아. 은지가 웃었다. 할머니가 바라는 게 뭐예요? 선아한테?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참지 말고. 그렇게 키울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서랍을 열었다. 4개의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다. 선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선택해. 매일매일. 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님도 내 선택을 대신할 수 없어. 실수할 수도 있어. 후회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용기니까. 할머니는 62세에야 배웠지만 너는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선아야. 할머니가 만나보지 못할 내가. 할머니 박순이가. PS. 내 이름은 선택하다의 선자야. 할머니가 지어줬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다. 나는 옷을 챙겨 입었다. 오늘은 등산 가는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철수 씨가 물었다. 어디가? 등산. 조심해서 다녀와. 응. 저녁에 봐요. 사랑해. 뜻밖의 말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철수 씨를 바라봤다. 나도.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62세. 아직 늦지 않았다.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든 날들을. 그것이 엄마가 그리고 할머니가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나는 걸었다. 가볍게, 자유롭게, 나의 선택으로.